네, 오늘은 그 AI가 해준 디자인 이대로 괜찮을까라는 주제로 그 AI가 만들어준 결과물에 뭐 요즘에 AI가 디자인 실력이 좀 많이 올라오기는 했지만 여전히 좀 디자인에서 좀 AI 냄새 나는 것들이 좀 있죠. 지금 여기 또 보면 이런 보라색 너무 많이 쓴다. 요즘에는 보라색 많이 안 쓰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런 색깔을 너무 이렇게 배경에다가 이렇게 그라데이션으로 너무 많이 넣는다거나 이런 그라데이션 같은 거 되게 많이 넣는 것 같아요. 어디선가 모르게 약간 AI가 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그런 것들이 정확히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걸 좀 보고 그런 걸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 그거를 좀 다뤄보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 제가 그 이번에 책을 내서 그 책은 이 수익화 앱 만드는 그 커서 AI로 수익화 앱 만드는 그 책인데 이 책 낸 거 이 출간 연계 특강으로 지금 세 개를 기획해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번 주에는 마케팅이었고 이번 주엔 디자인이었고 그리고 다음 주에는 운영 관련된 내용입니다. 앱을 그 개선하고 이제 성장시키는 과정에서 이제 어떻게 운영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 이제 운영을 하는지 그런 내용들을 이제 다음 주에는 하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디자인 얘기고요. 네, 저는 시몬이고 스레드에서 주로 활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11년 차 프로덕트 디자이너입니다. 그리고 네, 작년 1월부터 바이브 코딩 시작해서 그 여러 가지 제품들을 만들었는데 독서 기록 앱이랑 최근에는 그 데스크탑 고양이 앱 콤냥이를 만들어서 그 수익화 거의 6주 만에 1,000만 원 매출이 났어요. 그 콤냥이 같은 경우에 요즘에도 계속 5만 원 정도씩 하루에는 팔리고 있고 네. 그래서 서비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브 빌딩 클럽 운영하고 있고요. 네. 네. 제 스레드 주소고, 개인 블로그 주소인데, 궁금하시면, 놀러 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 자료는, 영상은 물론 제가 주소 공유해 드릴 건데, 이 PPT 자료도 그 같이 올려 드릴 거니까, 저희 그 오픈 카톡방에, 공유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아직 그 입장 안 하신 분들은 자료가 궁금하시면 입장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책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이거 마케팅 했고 오늘 두 번째 이거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 AI가 해준 디자인 이대로 괜찮나? 네. 그 열심히 만든 서비스인데 AI 냄새가 나가지고 좀 신뢰 안 간다 이런 얘기 피드백 많이 듣는 분들도 계신 것 같고 AI로 그 서비스를 만드는 게 엄청 쉬워지긴 했지만 그렇게 엄청 쉽지는 않거든요. 그 이제 뭐 배포나 이런 것들 신경 쓰려면은 자잘하게 신경 써야 될 것도 많고 이제 서버가 붙어 있다거나 이러면은 이제 고려해야 될 것도 많고 이런데 어, 열심히 만들었는데 이제 이 AIT 나는 디자인 때문에 그 좀 억울하게 좀 퀄리티에 뭐랄까요? 좀 저건 안 좋을 거야 이런 그 좀 편견의 영향을 좀 받으면은 억울하니까. 네. 그래서 오늘 다룰 내용은 이렇습니다. 목차는 AI 냄새가 어디서 나는가? AIT 나는 디자인은 뭔가? 그리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실제로 디자이너들이 디자인을 할 때는 어떤 것들을 보는지, 그런 것들을 좀, 어, 뭐랄까요? 좀 궁극적으로 좀 좋은 사례로 일단은 좀 알아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디자이너가 아니신 분들이 하시기에 필요한 것들 좀 실전적으로 좀 여러분들이 적용하실 수 있을 만한 그것들을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이번에 그 카톡방에서 그 개선이 필요하신 분들 올려달라고 했을 때 한 네다섯 분이 올려주셨는데 그거를 다 보진 못했지만
그거를 보면서 제가 좀 가지고 온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 AI스럽고 어떤 것들이 개선될 수 있고 제가 어떻게 접근을 해서 개선을 했는지 그 예시들을 좀 보여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 정도는 실시간으로 보여드릴 거예요. 제가 몇 개는 이미 만들어 왔고. 네, 그리고 나서 결론을 내릴 겁니다, 오늘. 결국에 이 디자인이라는 거를 왜 하는가, 왜 개선해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지을 겁니다. 네,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AI 냄새가 어디서 나는가? 여러분들이 AI한테 이제 디자인을 시켜 보시면 여러 가지 생각보다 줘서 너무 놀랄 때도 물론 있지만, 음, 막 엄청 이상하진 않은데, 뭔가 그렇다고 막 엄청 훌륭하진 않은 뭐 그런 것들이 나와요, 많이. 그래서 제가 쭉 AI한테 디자인을 시키면서 제가 느꼈었던 것들을 다 종합을 해보니까 크게는 한 이 네 가지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좀 장식적이다. 너무, 그러니까 간결하지 못하고 이런 과도한 장식들을 많이 넣어요. 그래서 뭐 이런 카드 디자인 같은 걸 되게 많이 쓰는데 모든 걸 이 카드 안에 다 넣으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카드를 쓰면 이 안쪽에 여백을 계속 확보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사실 모바일 디자인 할 때는 좀 가급적 저는 개인적으로는 안 쓰려고 해요. 그 카드를 쓰는 이유는 그 정보를 그룹 짓기 위해서 그런 건데 그룹을 짓는 방법이 사실 저렇게 카드 안에 넣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지만 저 좌우 여백이 굉장히 모바일에서는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 뭐 위아래에 같이 있는 그런 요소들과 거리를 충분히 둔다거나 아니면 구분선을 쓴다거나 뭐 아니면 아예 배경색 자체를 그 이제 디바이스 끝에까지 딱 그 뻗쳐 있는 그 컨테이너의 배경색을 살짝 다르게 해서 뭔가 구분을 짓는다거나 그런 방법도 되게 많은데 그런 방법은 잘 안 쓰고 그냥 무조건 카드에다 집어넣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이런 보더 레디우스 값이 좀 과해요. 약간 둥글둥글한 거, 뭐 부드럽고 좋지만 그런 거 되게 보더 레디우스를 조금 과하게 넣는 편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유명한 이 옆에 이 보더, 가끔은 왼쪽에다 넣거나 아니면 위쪽에다 넣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장식적인 것들, 좀 굳이 필요하지 않은데 하는 것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색을 남용할 때가 있고, 이렇게까지 하는 경우는 사실 요즘엔 별로 없는데, 요즘에는 파스텔 톤으로 많이 넣어요. 약간 저희 앱 디자인, 지금 육아 앱, 드림클리님이 봐달라고 하셨던 그 앱도 색이 많이 들어가서 그런 것들을 조금, 개선하는 작업을 좀 했었는데, 네. 색을 많이 씁니다. 어떤 때에 갑자기 막 색을 엄청 쓸 때가 또 있어가지고, 네. 그리고 이제 파란색 요즘에는 조금 덜 하기는 하지만, 네. 그리고 이런 색을 좀 남용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타이포그래피 결함이 좀, 좀 심하더라고요. 요즘에 제가, 음, 네, 물론 모델마다 조금 다르기도 하고, 제가 항상 이 디자인 시스템을, 스킬 같은 걸 세팅해 놓고 하지 않는 프로젝트들도 있어가지고, 그냥 AI한테 그냥 그런 가이드 없이 시키면 너무 작거나, 너무 작아서 거의 약간 읽기 가독성이 너무 안 좋은, 그런 크기의 폰트를 쓴다거나, 아니면 너무 크게 쓴다거나, 약간 그런 좀 균형이 안 맞는 그런 타이포그래피적인 결함이 되게 많고 뭔가 이런 폰트의 타이포그래피 어떤 이 크기 종류도 너무 많이 쓴다거나 약간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카피 문제도 있어요. 약간 여러분들 많이 보셨던 이런 EM-라든지 아니면 이런 미들닷, 이 미들닷 진짜 많이 씁니다. 이거 저는 요즘에 이거 보면 그냥 AI 같아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없애지 고민을 되게 많이 하게 되는데 그리고 아이콘을 안 쓰고 이모지를 쓰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약간 뭔가 이게 라인 하이트가 좀 이상하네. 그러니까 텍스트랑 같이 붙여 놨을 때 약간 아이콘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 폰트에 들어있었던 이모지였다든지 뭐 이런 경우들이 좀 있고, 그리고 설명이 너무 많습니다. 불필요한 설명들. 사실 여기도 있죠. 여기 불필요한 설명들. 이런 것들이 되게 화면들을 좀 복잡하게 만들고 그러는데, 아무튼 제가 봤을 때는 이 네 가지 정도의 요소들이 되게 이거는 AI스럽다라는 느낌을 자아내는 요소들인 것 같아요. 이거 외에도 많이 있겠지만, 그리고 실제로 다른 것들도 있습니다. 약간 좀 의미 없이 구분선 같은 거 쓴다든지, 뭐 이거 과도한 장식이라고 볼 수도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있고, 이런 것들은 사실 AI가 거의 핑거프린트라고 해요. AI 핑거프린트라고 해서 아예 지문이라고 외국에서는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판단의 영역이 아니고 무조건 하지 말라고 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거 준비하면서 사실 이런 것들을 다 잡아내는 스킬까지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드리려고 했었는데, 거기까지는 못했어요. 근데 거기까지는 못했지만, 여러분들이 그, 이런 것들은, 제가 추후에라도 좀, 잡아낼 수 있는 그런 스킬을 하나 조금 가이드 MD 문서라도 제가 작성을 해가지고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이런 것들은 판단의 영역이 아니고 그냥 무조건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 과도한 장식하지 마, 색 남용하지 마, 타이포그래피 너무 다양하게 쓰거나 뭐 불필요한 설명하지 마. 그리고 뭐, 네, 이거 뒤쪽 이미지가 그 내용이 지금 바뀌어가지고 그렇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EM 대시 하지 마, 뭐 미들 다 쓰지 마, 이모지 남발하지 마 이런 얘기는 꼭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디자인을 보는 눈을 어떻게 좀 키울 수 있을까,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들을 드릴 건데, 그 전에 사실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지금부터 잘 하셔서 앞으로 더 좋은 그런 디자인을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을 체득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사실 그걸 최대한 안 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좋은 디자인을 최소한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일단은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기술들을 활용을 해서 최대한 AI가 알아서 어, 최대한 좋은 디자인을 일단은 뽑아놓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부족해 보이는 것들을 보는 눈을 어, 그, 저, 가, 가지실 수 있도록 오늘 그 내용을 좀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이 일단 AI가 알아서 잘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이 AI 하네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 봐 제가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쓰실 수가 있는데, 디자인.md랑 스킬스를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md는 뭐냐면, 여러분들 클로드.md나 에이전트.md 뭐 이런 식으로 그 프로젝트 루트에 이렇게 넣는 그런 파일들이 아시죠? 그런 것들은 이제 에이전트가 그 프로젝트 작업을 할 때 무조건 읽는 파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에이전트가 어떤 세션이든, 우리가 어떤 세션을 열든 그 프로젝트 작업을 지시를 할 때 항상 그 클로드.md 파일을 읽어요. 그런 것처럼 이것도 최상위 그 루트 폴더에 들어가서 이제 그 클로드.md라든지 아니면 코덱스를 쓰신다면 그 agent.md에 design.md 파일을 디자인 작업할 때 항상 참조해라 라는 그 문구를 하나 넣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design.md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뭐 애플 디자인 애널리시스 이래서 그 애플 디자인 이런 느낌에 대한 어떤 그런 설명들이 쭉 있고, 그리고 이 아래쪽에는 그 토큰들이라든지 그 이제 컴포넌트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서가 적혀 있어요. 그리고 스킬은 뭐냐면, 그 에이전트가 이제 일을 할 때 이런 다양한 스킬들을 쓰잖아요. 그런데 이제 디자인 관련된 스킬을 이 skills.sh입니다. HS네요. 네. 그 SH라는 웹사이트에 그 전 세계 많은 개발자들이 이제 자기가 구성한 스킬들을 막 올려놓는데, 여기에서 투표를 많이 받은
그런 스킬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이제 그 개발자들에 의해서 어떤 퀄리티가 어느 정도 보증이 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 이 사이트에서 여러분들이 디자인 관련된 스킬을 찾아서 설치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어떻게 쓰실 수가 있냐면 디자인.md 파일은 여러 군데에서 이제 다운을 받을 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 네 가지가 있어요. 그 구글 스티치라는 서비스를 여러분들 아실 텐데 그 AI 이제 디자인 도구예요. 구글에서 만든. 근데 그 구글 디자인.md라는 이 파일은 그 스티치라는 그 구글 서비스에서 공식적으로 취급을 하기 시작한 그 파일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기점으로 해서 그 구글 스티치가 공식적으로 아예 소개를 했었던 웹사이트들이에요. 이 네 가지들 여러분들 직접 들어가시면 그 원하시는 그 좋아하는 브랜드가 이미 여기에 디자인.md 파일들이 다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다운을 받으셔서 쓰시면 되는데 어떻게 쓰시면 되냐면 마음에 드는 디자인.md를 다운로드를 받으신 다음에 그 지금 작업하고 계시는 프로젝트 루트에 붙여넣기를 하십니다. 그 다음에 클로드.md나 혹은 agent.md에 이 디자인.md 파일을 참조해 라고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그 클로드라든지 뭐 코덱스라든지 이 친구들이 이제 세션을 돌면서 항상 이 디자인.md 파일을 참고해서 앞으로 만드는 모든 컴포넌트들은 이 디자인.md에 정의되어 있는 디자인 스타일 가이드에 맞춰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스킬스 같은 경우에는 어, 네. 아예 한번 저거를 해볼까요? 그 아예 한번 들어가 봐도 괜찮을 것 같아서. 네. 요런 곳입니다. 이런 곳인데 이런 데에 이제 디자인 이렇게 치면 되게 많은 스킬들이 나와요. 여기 이제 인스톨 얼마나 됐는지 이런 게 순위로 나오죠. 그래서 여기에서 그 이거는 웹 디자인 가이드라인, 뭐 프론트엔드 디자인 이거 되게 유명합니다. 네, 이게 다운로드 수도 굉장히 제일 많고 엔트로픽에서 직접 만든 디자인 관련된 스킬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설치를 해서 사용을 하시면 여기 이제 뭐가 정의가 되어 있냐면 여기서 이제 네, 이 스킬이 이제 어떤 거를 하는지 여기 설명이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네, 뭐 타이포그래피 관련된 거, 설계 원칙은 이제 뭐 웹 디자인에서 네, 어떤 것들, 네, 큰 숫자에, 네, 음, 네, 이거는 이게 skills.md 파일인데, 네, 이런 얘기들이 있죠. 팔레트, 타이포그래피, 레이아웃에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하고 어쨌든 이런 가이드가 적혀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AI가 이제 디자인 관련된 작업을 할 때 이 설계 원칙이나 이런 것들을 읽고 여기에 맞춰서 이제 작업을 하게 되는 거죠. 아하, 그렇군요. 잠시만요. 제가 다시 공유를 해볼게요. 음, 이제 잘 움직이죠? 네, 컴퓨터가 상태가 조금 안 좋은지.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킬들은 여러분들이 디자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작업을 하실 때 이제 그 가져다가 쓰실 수가 있는데 오늘은 이제 디자인 얘기를 하는 날이니까 예. 이런 디자인들 제가 그 AI한테 물어본 거거든요. 그 이제 저 skills.sh에서 디자인할 때 쓸만한 스킬들을 추천해줘 이렇게 하고 이 저 다운로드 저 횟수 위주로 이제 그 정렬을 해가지고 이제 위쪽에 있는 네 가지 정도만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직접 저기 웹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쓰실 수도 있지만 이 find skills라는 거를 설치를 하신 다음에 이게 이제 AI가 저 skills.sh 웹사이트에서 그 스킬을 검색할 수 있는 스킬이에요.
네, 좀 어렵죠? 근데 이제 얘를 설치를 하시면 그냥 클로드나 그 코덱스한테 디자인 관련된 거 쓸만한 스킬들 좀 검색해줘 하면 그 skills.sh에서 검색을 해서 이렇게 추천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마음에 드는 것들 몇 개 선택해서 설치해줘 하면 그 다음 세션부터 이제 쓰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디자인.md랑 스킬스 이미 나와 있는 것들, 이미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들, 준비되어 있는 것들을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그 좀 퀄리티가 어느 정도 갖춰진 그런 디자인을 좀 얻으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활용을 하시되 이거를 활용을 했는데도 이렇게 했는데도 이제 AI 티나는 것들이 눈에 보이실 겁니다. 이때부터는 약간 AI가 디자인을 뭐 직접 하는 것보다는 뭐 잘하긴 하는데 약간 아쉽다, 뭔가 이상하다 할 때 그때부터는 여러분들이 직접 보는 눈을 길러서 이제 디렉션을 직접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앱을 만드실 때 이제 기술적인 것들에 대한 피드백은 사실 되게 잘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기술을 내가 잘 모르더라도 이제 뭐를 시켰는데 에러가 나면, 에러 로그라도 찍어서 이제 복사를 해서 붙여 넣어주면서 이런 에러가 나. 그러니까 고쳐줘.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리고 조금 코드를 볼 줄 아시는 분들은, 에러가 이러이런 에러가 나네. 그러면 증상을 조금 더 잘 설명을 하면서 뭐 이제 리포트를 한다든지 AI한테. 네, 그렇게 하시는데 디자인은 여러분들이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좀 지시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약간 디자인이 구리잖아. 다시 해. 뭐 이러신다든지 여기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좀 개선해줘 라든지 약간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 디자인적인 능력이 본인에게 없다고 생각을 하셔서 좀 그런 구체적인 디렉션을 내리는 거를, 나는 못해 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거를 앞으로 하실 수 있게끔 제가 가이드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디자이너들이 일단은 디자인을 할 때 뭘 보는가, 여기 디자이너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디자이너분들, 제가 설명드리는 거랑 좀 다르게 하실 수도 있긴 하겠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그 디자이너들이 저는 디자인을 할 때 그러면 뭘 볼까를 생각을 해보니까 대략 한 이 5가지 정도를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작업을 할 때. 근데 이제 결국에는 디자이너들이 지향하는 거는 궁극적인 목표는 쉽게 잘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예요. 이 서비스를. 이해하기 쉽고 복잡하지 않고 직관적이고 쉽고 이거를 이제 지향을 하죠. 그래서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신경 쓰는 것들을 보면 그냥 쉽기만 하면 안 되고 이미 그 서비스가 만들어져 있는 상태라면 이전에 여태까지 만들어 왔었던 그 서비스의 전통 그 이제 전체적인 통일성이랑 일관성을 지키면서 쉬워야 되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기능들을 만들 때 그냥 무작정 쉬운 게 아니라 사용자들에게 익숙한 경험이 이미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 버튼의 어떤 형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미 그, 여러 가지 디자인 시스템에서 좀 비슷비슷하게 하고 있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예를 들면 탭의 형태라든지, 뭐, 세그멘티드 컨트롤의 형태라든지, 아니면은 뭐, 토글, 뭐, 스위치의 형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미 사람들한테 익숙한 어떤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험들도 같이 신경을 쓰고, 그리고 어떤 하나의 화면을 만들 때에는 그 화면 안에 여러 가지 뭐 카드도 있을 것이고 뭐 타이틀 텍스트도 있고 디스크립션 텍스트도 있고 버튼도 있고 뭐 이럴 텐데 그 요소들 간의 시각적인 균형을 같이 고려를 하면서 그러면서도 간결하고 직관적인 사용성을 이제 만들어 내려고 여러 가지 이제 시도들을 해요. 디자이너들이. 그래서 디자이너들이 근데 이제 작업을 할때 이런 것들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때 미술 시간에 아마 배우셨을 텐데 조형 요소와 조형 원리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디자이너분들이 뭐 지금도 막 현업에 계신 분들이 막 점선면이 어떻고 막 이런 얘기 하시진 않겠죠. 근데 그게 이미 체화가 되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화면 안에서 강조돼야 되는 것들이 충분히 강조되느냐
그러니까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이 점선면, 이 색, 명도, 질감 뭐 이런 것들을 공간 뭐 이런 것들 이런 요소들을 활용을 해서 하나의 균형 잡힌 그리고 강조될 것이 강조되는 그런 화면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거를 만들어내면 그리고 사용자가 그 화면을 딱 왔을 때 디자이너가 의도대로 이 기능이 중요하니까 이거 강조해야지 한 거를 사용자가 이게 강조가 되네라고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그냥 그렇게 가이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딱 됐을 때 가장 이상적으로 디자인이 잘 된 화면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조형 요소들, 그리고 조형 원리, 이런 뭐 균형, 대비, 강조, 뭐 위계, 비례, 여백,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것들 되게 많아요. 그리고 그 어떤 미술 서적들마다 요소와 원리의 개수가 좀 다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이거를 다 알려드리지 않을 거고, 알려드릴 수도 없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느껴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시작을 제가 안내를 해 드릴 거예요. 일단은 디자이너들은 이런 것들을 신경을 쓴다. 네. 라고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래서, 디자이너들은 저렇게 하는데, 그럼 여러분들, 만약에 내가 비디자이너인데, 디자인 개선을 그럼 어떻게 할 수 있겠냐? 라고 하면, 저는 두 단계를,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원래는 하나였는데, 제가 그 디자인 그 리뷰하면서 좀 개선하는 것 그 작업을 좀 하다 보니까 어,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데 쉽게 여러분들이 유혹에 빠질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핵심을 빼고 다 제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크랩이라는 저 프레임워크가 있어요. 그래서 이 UI 디자인 쪽에서 이 나온 지 30년 정도 된 그런 프레임워크가 있는데 이걸 가지고서는 디자인을 판단하는 연습을 하시기 시작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들 이거 많이 들어보셨겠죠? 그 이제 저 less is more라는 적을수록 좋다. 이게 독일에 있는 그 디터람스라는 그 디자이너가 했었던 말인데 그 애플 디자이너였었던 그 조나단 아이브의 뭐랄까요? 그 약간 롤 모델이셨죠. 그래서 아무튼 이 미니멀리즘 디자인을 약간 표방하는 그런 어, 그 문장입니다. 그래서 좋은 디자인은 군더더기랑 사족이 없어요. 그리고 정말 필요한 것만 딱 핵심적으로 있는데 근데 AI 여러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이거 있으면 좋잖아 하는 것들을 다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품이 뾰족해지지 못하고 약간 제작 기간도 조금 길어지고 약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그 유혹에서 빠져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모두 제거하는 거. 있으면 좋을 만한 것들이라면 다 제거하고 정말 필요한 것만 제거하는 MVP라고 하죠. MVP라고 하죠. MVP에서는 이 있으면 좋을 만한 것들은 다 빼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내가 타겟하는 유저들한테 핵심적인 경험을 제공하는 걸 목표로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거를 모두 제거를 하고 핵심만 남겨야 그게 이제 좋은 디자인의 출발점이 된다. 네, 라는 거를 꼭 아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렇게 모든 걸 핵심을 빼고 모든 걸 다 제거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 디자인을 시각적인 어떤 그런 약간 뭐 조형적으로 좀 개선을 한다거나 이런 게 의미가 있어요. 왜냐면 너무 사족이 많은 상태에서 디자인을 아무리 개선을 해보려고 해도 뭐 색을 바꾸어서 뭐 해보려고 해도 어, 여전히 약간 그런 사족들이 있으면 그 제품이 쉽게 읽히지 않고 사용성도 그렇게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를 제가 예시에서도 두 가지를 이렇게 같이 다루는 모습을 보여드릴 겁니다. 네, 그래서 이 크랩은 뭐냐면 컨트라스트, 레피티션, 그리고 얼라이먼트, 그리고 프록시미티라는 이 네 가지 항목인데요. 그래서 대비, 반복, 정렬, 그리고 근접이라는 이 네 가지 원칙을 가지고서는 디자인을 판단을 해 보시기 시작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컨트라스트는 뭐냐면 결국에는 이 강조될 만한 이 화면에서 제일 강조되어야 되는 것이
잘 충분히 강조가 되고 있나? 아니면 다른 데에 시선을 뺏기진 않는가? 이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강조라는 건 여러분들이 이제 대비를 통해서 강조를 하시는데 보통 이제 위치라든지 아니면 크기라든지 예를 들면은 뭔가가 중요한 위치에 있을 때는 더 눈에 잘 띄겠죠. 예를 들면 모바일 화면에서 상단에 있는 거는 눈에 더 잘 띌 거고 하단에 있는 거는 좀 눈에 잘 안 띌 수 있겠죠. 그리고 크기 같은 경우에 큰 게 조금 더 잘 띄고 작은 게 좀 덜 띌 거고 색은 더 강렬한 색을 가지고 있는 게 눈에 띌 거고 두께도 더 두꺼운 게 눈에 띌 겁니다. 그래서 그 요소가 가지고 있는 그 중요도에 맞는 그 대비를 갖추고 있는가를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화면을 딱 봤을 때 왜 이게 눈에 띄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면 어떻게든 죽이는 방법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레피티션 같은 경우에는 이건 이제 반복이에요. 이게 결국에 화면 안에서 통일성과 일관성을 갖추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폰트를 일관되게 한 가지 혹은 두 가지만 사용을 하시고 그리고 크기 같은 경우에도 폰트도 막 7가지, 8가지를 쓰는 게 아니고 뭐 캡션 사이즈, 바디 사이즈, 그리고 타이틀 한두 개 정도 한 4-5가지 정도 안에서 좀 규칙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을 해주시면 자연스럽게 이 일관성이 생겨요. 통일성이 생기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 가지수를 통제해서 반복 사용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 통제한다라는 말이 되게 중요한데. 네. 그래서 그 가지수를 통제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얼라이먼트 같은 경우에는 이 결국에 막 화면이 예를 들면은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잘 없는데 웹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되게 화면이 넓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어떤 섹션에서는 되게 너비를 좁게 쓰고 어떤 섹션에서는 되게 너비를 넓게 쓴다든지 이런 정렬이 안 맞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이 웹사이트를 이 관통하는 어떤 그런 그리드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이제 정렬 규칙 같은 것들을 이 AI가 잘 정의를 해놓고 쓰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점검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근접 이것도 있는데 약간 예를 들면 어떤 섹션에서 이 첫 번째 섹션, 두 번째 섹션의 내용이 이제 그 그룹핑이 서로 다르게 지어져 있기 때문에 중간에 이거를 구분하는 어떤 그런 방법들이 있는데 그거를 물론 구분선이나 이런 아까 제가 카드 얘기도 했었지만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전혀 쓰지 않고 그냥 거리만 조절을 해도 충분히 그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 구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되게 예민하게 봐주면 훨씬 더 깨끗한 화면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물론 구분만 되면 돼 이렇게 해서 빠르게 진행을 하실 수도 있지만 조금 더 그 다른 어떤 그 뭐 경쟁사도 뭐 요즘엔 다 AI로 하니까 경쟁사 제품보다 조금 더 디자인적으로 우리가 뭐 조금 더 차별점을 좀 더 주고 싶다든지 그러면 그런 것들을 좀 더 신경을 쓸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이것들을 활용하는 방법을 이제 그 각각의 항목들 지금 이 크랩에서 각각의 항목이 정확히 어떤 것들을 얘기하는지 제가 예시를 좀 가지고 왔는데 예를 들면 AI가 뭘 만들어 달라고 하면 이렇게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색을 알록달록 쓰는 경우가 있어요. 잘 나오진 않는데 네,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도대체 뭘 강조하고 싶은 건지 알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리포트 다운로드, 플랜 업그레이드, 결국에는 그 이메일 뉴스레터 같은 데도 보면 CTA를 딱 하나만 둬라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뭘 봐야 될지, 뭘 눌러야 될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만약에 정리를 하면 이 브랜드 컬러를 활용을 한 버튼이랑 어떤 그 핵심적인 어떤 정보 하나만 하이라이트를 해서 이게 눈에 딱딱 들어오게끔 만드는 거죠. 그래서 대비 강조될 것이 충분히 강조가 되어 보이는가 이런 것들을 만약에 본인 서비스가 너무 좀 정신없어 보인다든지 뭔가 딱 눈에 딱 들어오는 게 없네 약간 이런 느낌이 든다고 하면 이 지금 컨트라스트를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레피티션이죠. 그래서 반복, 통일성, 일관성이 있는가? 그래서 지금 이 비포를 보면 사실 뭐 나쁘지 않아 보여요. 그냥 그 텍스트 뭐 색상도
이런 그 검정색이랑 회색을 잘 섞어서 썼고 이랬는데, 근데 지금 얘도 이번 인기 글이고 얘도 최근 올라온 글이고 결국에는 두 개 다 글인데 어떤 데에서는 이렇게 그 외곽선이 있는 형태의 카드를 사용을 하고 어디서는 이렇게 배경색이 채워진 카드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보더 레디우스 값도 조금 다르고, 네, 그래서 이게 어, 한 번 예를 들면은 이번 주 인기 글 섹션 먼저 작업을 하고 다른 거 막 작업을 하다가 그 다음에 최근 올라온 글 이것도 추가해줘 이렇게 했는데 같은 컴포넌트로 쓰질 않는 거죠. AI가. 그 어떤 이유에서 어떤 때는 잘해주지만 어떤 때는 이런 식으로 다르게 해줄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런 것들이 이렇게 다를 이유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얘네 둘이 얘는 그리고 얘는 좀 다른 애다. 성격이 다른 애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디자인을 이런 식으로 바꿀 수는 있긴 하겠지만 근데 지금은 두 개 다 글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굳이 다를 이유가 없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딱 보실 때도 AI가 뭔가 얘는 얘랑 똑같은데 왜 디자인을 다르게 했지?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이거를 어떤 방향이든 하나로 이렇게 맞춰 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어, 물론 사용하는 사람들이 별로 인지하지 않고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무의식적으로 그냥 읽혀지는 거거든요. 얘랑 얘랑 다른 애구나. 그냥 시각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사용자들이 이제 생각하고 이런 것들도 다 비용이기 때문에 그런 비용을 없애야 이제 사용성이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 일관적으로 좀 반복적으로 그 AI가 그런 이 어떤 케이스를 충분히 통제하면서 반복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일관성이 확보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얼라이먼트인데 이런 식으로 가끔 이 라인을 안 맞추는 애들이 있어요. 도대체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네, 안 맞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이 라인이 맞냐, 안 맞냐도 되게 중요해요. 이게 결국에는 가독성이나 어떤 그 기능을 파악하는 데에 되게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런 그 정렬 규칙 같은 거, 그래서 이 모바일은 비교적 이런 현상이 조금 덜할 텐데, 웹사이트 만드시는 분들은 이런 현상을 조금 종종 겪으신 분들 계실 겁니다. 이번에 그 EOND라는 분이 그 웹사이트 리뷰 요청하시면서 보내와 주신 것들도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개선안을 가지고 와 봤습니다. 네. 그리고 프록시미티를 보면 얘네들도 뭐 갑자기 뜬금없이 막 구분선을 막 넣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막 인풋 필드 있는데 이 위에다가 막 구분선 넣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왜 넣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주소가 라벨이 여기 있는데 구분선이 있고 갑자기 인풋 필드가 이렇게 나와서 괜히 이제 그 이렇게 걸리죠 시각에. 네. 그래서 이런 불필요한 어떤 비용이 또 발생을 하고 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런 것들이 또 괜히 페이지 스크롤 그 높이를 늘려놔요. 네. 인지하기도 별로 좋지 않지만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컴팩트하게 만들 수도 있겠죠. 네. 뭐 이런 식으로 올릴 수도 있고 아니면 얘를 뭐 왼쪽으로 빼고 인풋 필드랑 같은 줄에 놓는다든지 이런 디자인적인 어떤 그 개선을 또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그 내용을 그룹지어 주는데 뭔가 지금 뜬금없이 이게 한 그룹인데 뭔가 분리되게끔 만드는 그런 요소들을 그 AI가 지금 집어넣진 않았나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냥 라벨도 있고 인풋 필드도 있으니까 됐지 뭐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저 크랩의 그 저 두 가지 요소들을 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저 두 가지, 이 두 가지 그 사항들을 이 핵심만 남기고 다 제거하는 거. 그리고 이 크랩 그 기반으로 이제 진단을 하고 개선을 하는 이 실전 예시를 좀 보여드릴 건데, 강조할 건 강조하고, 일관성 확보하고, 질서 확립하고, 정보 그룹화하고, 이게 이제 컨트라스트, 레페티션, 그리고 얼라이먼트, 그리고 프록시미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네 가지를
보여드릴 건데, 제가 한 분을 빼먹은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잠시만요. 제가 한 분을, 제가 한 분을 빼먹은 것 같은데, 한번, 제 기억에 한 분이 더 계셨던 것 같은데. 으흠. 네. 일단은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보고, 어, 제가 그 빼먹은 분은 제가 따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준비해온 것이 있는데요. 이 규래당이라는 그 사주 기반 AI 심리 상담 서비스를 만드신 분이 계시고요. 그리고 EOND님 웹사이트 그 화면들 많이 캡처해 주셨는데 그거를 좀 봐왔고, 드림클리님이 육아 기록 앱을 또 리뷰해 달라고 올려주셔서 그거를 조금 봤고요. 그리고 렌식이라는 그 서비스를 만드신 그 춘식님이 계신데, 이게 AI 사진 비평 서비스입니다. 여러분들 한 번씩 다 보셨을 거고, 아마 규래당은 최근에 많은 분들이 그래도 피드백 주셨어가지고 아실 건데, 이 두 분은 그 저기 스레드에서만 공유해 주셔가지고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4번 이 렌직은 아마 많은 분들이 좀 보셨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 그 규래당 서비스부터 보면, 규래당 서비스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 네, 이렇게 처음에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제가 사실 사주 서비스가 뭔지가 몰라서, 어, 네네네, 오늘 강의 자료 공유될 겁니다. 네, 그 사주가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지만, 이게 이제 여러 이제 그 사주를 봐주는 여러 AI가 있고, 그 AI마다 특성이 있어서 막 돌려가면서 이제 사주 상담 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서비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들어와서 여러분들, 다른 분들이 이제 남겨주신 피드백들도 제가 많이 보긴 했는데, 뭔가 좀 전반적으로 되게 많은 기능들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사주를 잘 아시고, 이것저것 이제 뭐 잘 찾아서 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거 보시면서 좀 재밌게 쓰실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긴 했는데, 저한테는 너무 정보가 많고, 그리고 이게 꼭 필요한가? 이게 뭔지도 잘 모르겠고,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 AI가 만든 것 같다는 느낌이 자꾸 들게 만드는 건 뭐냐면, 이게 되게 작거든요. 이 아이콘 너무 작아요. 이 텍스트도 엄청 작습니다. 그 아까 그 타이포그래피 붕괴 관련된 내용인 거죠. 이런 너무 작은 텍스트를 쓴다거나, 그리고 이런 대비가 이 지금 되게 미세하죠. 이런 대비가 충분히 확보가 되지 않아서 잘 안 보이는 것들, 이 지금 버튼 배경이랑 이 지금 이 서비스 배경이랑 이 구분이 지금 잘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아까 그 컨트라스트 항목도 있고, 근데 이런 CTA 버튼 같은 경우에는 배경이랑 좀 잘 구분이 되기는 해요. 네. 근데 이제 또 여기 그레디언트 있죠? 그라디에이션 또 넣어가지고 넣은 이런 게 이제 AI스러운 느낌이 나고, 이 카드 외곽선에다가 이런 식으로 또 보더를 항상 넣어줘요, AI가. 그리고 꼭 여기 아래다가 그림자를 깔아줍니다. 지금 어두워서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그림자 깔린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이콘에 항상 이렇게 배경색 넣어가지고 처리하는 거, 이런 거 되게 AI스러워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을 텐데 요즘 AI들 약간 이런 거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보면은 다 카드에 이렇게 보더들이 있어요, 다. 네. 이런 것들 너무 AI스럽죠. 그리고 이런 그 링 같은 경우에 인풋 필드에 있는 이 포커스 됐을 때 링 나오는 거 너무 두껍죠. 이런 거 너무 투박하고. 네. 이런 것들이 약간 그 예민하게 다뤄지지 않았다라는 느낌이 드는 곳이 대부분 그냥 다 AI 느낌이 난다는 생각을 이제 불러일으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설명도 너무 장황해요, AI가. AI가 너무 이 설명하는 거를 좋아하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되게 막, 그러니까 사실 누가 텍스트가 너무 많으면 화면을 보기 다들 어려워하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필요 없는 것들은 다 빼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그게 첫 번째고요. 이게 정말 필요한 건지 그걸 먼저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개선안으로 들고 온 게 사실은 이 서비스를 전부 다 이해하고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좋은 방향이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해요. 그리고 네, 그렇기는 하지만 그냥 이제 시각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있을까를 제가 생각을 하면서 좀 가지고 온 예시를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처음에 이 딱 들어오면 여기에 이제 상담사들이 있어요. 여기 안에 이 서비스에 있는 이 5명의 상담사가 딱 AI 상담사가 있고 그리고 바로 어떤 상담사랑 채팅을 할 수 있는 그런 UI가 있는 것 같아요. 이 궁합 보기도 얼마나 중요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메인 화면에 이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는 약간 그 규례당을 설명하는 그런 버튼들이 몇 개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느끼기에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처음 와서 이 상담을 처음 시작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나 해서 이렇게 바꿨어요. 그래서 이런 상담사들을 선택하면 여기 아래 카드들이 이제 캐ro셀로 넘어가고 그냥 각 상담사들이 어떤 특성이 가지고 있는지, 어떤 그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상담을 받을 때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써주고 그리고 바로 사주 상담을 시작할 수 있는 버튼을 CTA로 이렇게 아래에 놨습니다. 그래서 물론 얘가 충분히 눈에 띄기는 하지만 그리고 얘가 지금 버튼이 제일 크죠. 그리고 사실 얘랑 이 중앙에 있는 이 버튼이랑 같은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게 모든 페이지에 굳이 있을 필요가 있을까 싶어서 얘를 빼고 엄지손가락이 더 잘 닿는 곳에 이 사주 상담 버튼을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궁합 보기도 얼마나 중요한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여기에다가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얘는 위쪽으로 빼서 이렇게 정리를 해놨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해 보이는 것이 가장 강조가 되게끔 그리고 조금 더 탭하기 좋은 위치로 이동을 시켜놓고 그리고 사실은 얘가 하나의 세트인 거죠. 이렇게 상담사랑 바로 이 사주 상담 시작하는 이 컴포넌트를 하나의 묶음으로 보고 이렇게 좀 큼직큼직하게 어, 네, 구성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거고 마음에 드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시각적으로 볼 때는 훨씬 복잡도라든지 어떤 텍스트의 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제하면서 훨씬 더 여백을 많이 쓰는 거죠. 네, 그래서 한 화면에 한 개만 남긴다고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하시면 훨씬 더 시선이 흐를 수 있는 더 보기 편안한 네, 그런 화면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복잡하네 싶으면 어떤 것들을 쳐낼 수 있을까 이런 것들 좀 고민 많이 해보시고 굳이 이게 모두 한 페이지에 있을 필요가 없다 하면 이런 다른 페이지로 그러니까 진입점을 잘 그냥 놓고 이렇게 눌러서 이제 다음 페이지에서 볼 수 있게끔 그렇게 구성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실제로 들어와서 이제 상담을 진행을 하는 이제 페이지인데 이 위쪽에 이 수환이라는 이 상담사랑 같이 상담을 하고 있는데 이런 설명들은 필요가 없어 보여요. 얘도 굳이 필요 있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런 아이콘들은 이 상담사만의 어떤 시그니처인 건데 굳이 내가 수환이라는 이제 상담사를 탭해서 이제 들어온 상태라서 굳이 이런 아이콘을 계속 보여줄 필요가 있을까?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제거를 하고 그냥 이름만 보여줍니다. 그리고 위쪽에 조금 다른 요소들도 있는데 얘도 그냥 제거를 하고요. 그냥 어쨌든 여기서는 지금 하고 있는 대화가 더 잘 보이는 게 중요하니까 그리고 이런 어떤 예시로 보여주는 이런 옵션들, 내가 이 친구한테 물어볼 수 있는 그런 대화 옵션을 보여주는 거는 좋은데, 약간 이것도 여기 이제 이 화면을 꽉 막고 있어가지고 좀 답답한 느낌이 들어서 그냥 채팅창 위에 이런 식으로 좀 옵션들이 올라오게끔 그래서 스크롤 해가지고 위쪽에 있는 대화를 보는 것에 방해를 받지 않게끔 네. 그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해봤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대화를 하고 나면 이제 메인 페이지에 이런 운세 같은 게 떠요. 근데 사실은 메인 페이지가
어, 이렇게 성격이 좀 정해져 있어야 되는데, 성격이 지금 그 상담을 했을 때랑 안 했을 때랑 달라져요, 성격이. 그래서 지금 상담을 안 했을 때는 이렇게 사주 상담 시작하는 게 메인인데, 상담을 하고 나면 이렇게 오늘의 운세가 메인이 되는 약간 그 성격이 갑자기 바뀌어서 이게 같은 페이지인지 인지하지 못할 수 있어요, 사용자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되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 페이지의 성격이 너무 드라마틱하게 바뀌지 않게끔. 근데 지금은 그냥 디자인만 보는 거다 보니까 제가 그냥 정리만 했는데, 네. 그래서 이 오늘의 운세가 또 카드 안에 들어있죠. 그래서 어차피 이 페이지에서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뭘까? 궁금해하는 게 뭘까? 이 앱에 자주 들어올 어떤 요인이랄까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씩 정도는 들어와서, 아, 오늘의 운세는 좀 그 사람들이 보러 들어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얘를 제일 좀 돋보이게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물론 여기 상담 시작이 더 눈에 띄기는 하지만, 이 상담으로 들어가기 버튼이 여기 이렇게 이 정도 중요도로 있어서, 네, 일단은 그냥 디자인만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뭐 운세도 내용이 엄청 많은데 이게 아마 메인 그 문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훨씬 더 들어오자마자 눈에 잘 띄도록 브랜드 색상으로 그냥 아예 크게 박아버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세부적인 것들은 그냥 이제 소소하게 보이도록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여주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으시겠지만 한 화면에 너무 많은 걸 보여주시려고 하지 말고 하나만 보여주겠다 이런 생각으로 한번 어떤 대비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생각보다 네, 설명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네요. EOND 님이 되게 많은 페이지를 가지고 오셨는데, 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뭐 대부분 근데 좀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막 엄청, 그 AI 슬롭이 많다는 느낌까지는 아니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은 슬롭 같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브라우스를 넣거든요. 이런 타이틀 위에 꼭 이런 것들을 많이 넣어요. 그리고 이런 중간에 미들닷도 그렇고, 그리고 이 대비가 너무 지금 크단 말이죠. 이 타이틀이랑 이 아이브라우스의 그 갭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항상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되게 AI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조금 그 안 쓰실 수 있으면 좀 안 쓰시거나 아니면은 좀 다른 방식으로 좀 보완해서 쓰시거나 하면 좋을 텐데, 이런 이 앞에 EMDC 같은 거, EMDC보다 조금 더 길어 보이는데 이거는 근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되게 AI스러운 느낌을 나게 한다. 그런 이런 아이콘을 이런 식으로 좀 그 쓰는 것도 약간 그런 느낌이 조금 들어서. 근데 사실 여기서 제가 그 좀 보고 싶었던 건 이 라인이에요. 이 라인이 지금 안 맞죠? 이 라인이 지금 안 맞습니다. 이 히로 섹션에서는 라인이 여기고, 여기 서브 헤더에서는 라인이 여기입니다. 그리고 이 탑 헤더의 이 내비게이션은 여기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가 난리가 났어요. 이런 것들을 조금 어,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서 이쪽 라인을 맞춰 주셔야 돼요. 그래야 시각적으로 좀 정돈된 느낌이 나고, 그래서 이런 것들만 봐주셔도 되게 그 짜임새가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 라인이 맞는지 좀 뭔가, 약간 막 흩어져 보이잖아요. 지금 이런 것들이.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봐주시면 좋고, 그리고 이 육아앱 같은 경우에 드림클리님 육아앱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인데 어, 좀 부드러운 파스텔 톤으로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는. 근데 이제 색이 그렇게 의미 없이 쓰이는 색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여기서는 이제 아기가 수유하는 거, 뭐 밥 먹는 거랑 수면을 취하는 거, 그리고 배변이나 기저귀 같은 것들, 그리고 영양제 같은 게 이렇게 각각 색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런 거 너무 좋아요. 이런 것들은 의미가 있는 색이죠. 그래서 이런 색들을 서비스 안에서 사용을 하는 건 너무 좋은데, 지금 일관되게 또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너무 좋은데, 근데 이제 의미가 없는 데에서도 이런 타임라인에는 빨간색이 왜 들어가는지, 이 하루 여기는 파란색이 왜 들어가는지, 뭐 음성 기록에 문제가 있어서 여기 빨간색이 넣은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이런 색들이 되게 어
얘네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 서비스에서 수유는 빨간색이야, 영양제는 오렌지색이야, 수면은 파란색이고 배변 관련된 건 초록색이야. 이렇게 룰을 정해놨는데 그 룰이 돋보이지 못하게 만드는 색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정신이 없어 보이죠, 조금. 그래도 막 색이 막 배경에 들어가 있거나 그러진 않아서 좀 다행인데, 뭐 이런 것들은 왜 다 빨간색이 들어가 있는가? 네, 이런 것들이 조금 의문이어서, 그래서 이것도 다 보진 못하고, 그래서 최대한 색을 빼고 제가 정리한 거는 이 화면이에요, 첫 화면. 그래서 최대한 색을 빼고 정말 필요한 데에만 이 아이콘 색으로만 넣어서, 네, 이런 식으로 그 아이콘이랑 그 색이랑 같이 항상 그 동일한 형태로 써서, 네, 이런 식으로 좀 시각적인 그 부하를 좀 줄이면 좋겠어요. 이런 보더 같은 거, 이런 외곽선들도 다 되게 눈에 이제 거슬리거든요. 이런 것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AI가 이런 보더를 엄청나게 많이 써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시선을 걸리게 만드는 요소들이라, 네, 저는 좀 많이 안 쓰려고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이런 것들도 타임라인이니까 시간을 앞에다가 두고 쭉쭉쭉쭉 어떤 시간대로 이렇게 뭐가 이렇게 흘러왔는지를 좀 보기 위해서 이제 시간을 앞에 이제 두고, 다른 데 보니까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형태가 사실은 왜 여기 타임라인 형태랑 여기 형태랑 왜 달라야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한 논리가 사실 있어야 돼요. 다를 이유가 없다 그러면 같은 디자인을 그냥 쓰셔야 됩니다. 그게 관리하시기도 좋고 일관성 측면에서도 훨씬 좋죠. 그러면 이제 사용자가 이 앱을 이해하기 훨씬 더 쉬울 겁니다. 네. 그리고 아마 제가 시연을 여기서 직접 보여드리려고 했었는데 시간이 좀 되면, 근데 벌써 9시가 넘어버려서 시연을 직접 보여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이건 이제 렌식이라는 그 사진 비평 서비스예요. 춘식님이 만드신, 되게 잘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거 만드신 과정도 한번 공유를 해주셨는데, 그 이제 PPT였었던가요? 거기에 이제 그 원하는 레이아웃이나 정보 같은 것들을 이렇게 막 카피 페이스트 해가지고 그거를 스크린샷 찍어서 이제 AI한테 줘서 이제 만드신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너무 좋은데 이 메인 페이지가 주는 느낌은 너무 좋아요. 약간 뭐 그렇게 슬롭이라고 할 만한 건 딱히 없을 것 같고, 하나 한다면 약간 여기가 조금 아쉽기는 했습니다. 여기 여백이 왜 이렇게 많이 남는지. 네. 여기 버튼이 이렇게 고정 너비예요. 네. 근데 이제 이쪽이랑 이제 시선이 약간 얘네들이랑 같이 어떤 필터로서 하나로 묶여야 될 것 같은데, 여기 의미 없는 여백 같은 게 조금 생겨버려서 이런 것들이 잡히면 조금 더 퀄리티가 올라갈 것 같다.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했던 부분은 여기인데, 텍스트가 너무 길어요. 그러니까 이 너비가 너무 길어요. 얘를 두 컬럼으로 나눠서 이렇게 나눴으면 훨씬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 여기 보면 얘는 좋은 점이고 얘는 나쁜 점인 것 같아요. 그러면 얘를 이렇게 나눠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은 점, 나쁜 점. 그리고 이 점수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뭐 있긴 있지만 조금 더 크게 보여줘서 좀 더 그 강조를 한다거나, 그리고 이제 이것도 너무 조금 긴 것 같고, 그러니까 옆으로 너무 길어서 이런 데는 이제 그 두 컬럼 정도로 나눠서 이 한 줄에 사람이 읽을 수 있는 길이가 있어요. 그 단어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단어 개수가 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수가 넘어가면 아, 이거 컬럼을 나눠야 되겠네라고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네, 더 좋은 퀄리티를 위해서. 왜냐면 이렇게 시선이 이렇게 퍼지면 이거 진짜 안 보이거든요. 이거 좋아요 누르는 건데 이거 진짜 안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이런 카드 안에 카드가 있는 형태도 피해 주시는 게 좋아요. 네, 카드 안에 카드 형태를 최대한 피해 주시고, 네, 이거 여기도 약간 보더를 쓴 거 보니까 약간 AI 그런 느낌이 좀 나죠. 네. 그리고 얘네들도 굳이 이렇게 여기 공간이 넓은데 얘가 굳이 이렇게 세로로 배치가 됐어야 될까? 얘가 옆으로 오고
얘가 이제 이쪽으로 와서 조금 더 크게 강조가 돼서 보이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네. 원래 그거를 좀 개선하는 거를 보여드리려고 했었는데, 네. 시간이 그것까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거, 얘네들도 좀 의미 없이 쓰이는 이런 그 색들이 있어요. 그 결국에는 얘 때문에 지금 이 텍스트랑 이 박스랑 시선이 안 맞죠, 정렬이. 물론 이 정렬이 맞지 않느냐라고 하실 수도 있긴 하겠지만 이거 의미가 없는 애라서 그냥 빼고 텍스트랑 박스랑 이렇게 시선을 맞춰주는 식으로 정리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런 거 없애야 되죠. 이런 건 무조건 없애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오늘 디자인 관련돼서 좀 예시들로 가지고 온 것들은 다 보여드린 것 같아요. 어느 정도나 어, 그, 제가 사실 뭐 디자이너들마다 약간씩 생각이 좀 다를 수 있어요. 다를 수도 있고, 그 제가 접근하는 것과 뭐, 그게 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다른 디자이너분들의 의견은 어떤지 이런 것들 좀 궁금하시면은 주변에 계시면 여쭤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디자인적인 질문도 카톡방에 해주시면 그 톡방에 아마 디자이너분들이 많으셔가지고 그런 피드백 많이 주실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디자인 피드백 같은 경우에는 채널에 올려주시면 저도 보고 피드백 줄 수 있으면 드리겠습니다. 근데 사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거다. 네. 일단은 제거할 수 있는 건 다 제거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약간 왜냐면 정신을 살짝 놓으면 뭐가 많이 추가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못하게끔 되게 통제를 많이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거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충분히 내가 지금 강조될 게 지금 강조되고 있는지, 그리고 좀, 뭔가 타이포그래피나 뭐 폰트 크기가 너무 다양한 것 같다. 그러면은 그 물어보세요. 지금 몇 개 정도나 쓰고 있니? 뭐 토큰을 몇 개나 정의해놓고 쓰고 있니? 이런 거 물어보시고, 최대한 적게 시작하세요. 질서를 최대한 적게 만들어서 시작하시고, 하시다 보면 약간 뭔가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은데 그때 하나씩 늘리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너무 AI가 추천해 주는 거를 다 수용하지 마시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디자인 얘기들 뭐 이런 뭐 어떻게 해라 뭐 크랩 뭐 이런 얘기도 되게 많이 했지만 사실은 이 디자인을 그래서 왜 신경을 써야 되냐 그 결국에는 신뢰랑 사용성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AI 티가 나면 신뢰를 잃어요, 요즘에는. 물론 뭐 그냥 개인 프로젝트면 모르겠지만 만약에 정말 여러분들이 뭔가를 만들어서 사용자들한테 사랑받는 서비스를 만약에 만들고 싶다 하면 약간 그런 되게 억울하게 AI 티 난다고 해서 내가 디자인을 조금 잘 이렇게 하는 게 좀 어색하고 좀 익숙하지 않다고 해서 이제 AI가 해준 거 그대로 나갔을 때 AI 티가 난다고 이제 신뢰를 잃어버리는 경우는 발생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런 AI 슬롭 같은 것들은 최소한으로라도 그런 슬롭 같은 것들은 최대한 제거하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고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그리고 AI를 통제하지 않으면 그 서비스가 쉽게 장황해져요. 그러니까 되게 다양한 것들을 많이 막 붙이려고 하고 뭐 위에서 설명한 걸 아래서 또 설명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용성이 나빠집니다. 그래서 그 사용자가 헤매게 되고 그게 하나하나가 쌓여서 다 이탈의 원인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간결하고 그 되게 직관적인 어떤 디자인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더 봐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하시고 시도를 하시면서 본인만의 어떤 디자인을 보는 눈이 지금 오늘 이것부터 그 이 두 가지 핵심만 남기고 다 제거하는 거 그리고 이제 크랩을 시작으로 디자인 보는 눈을 오늘부터 좀 기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디자인.md랑 스킬 같은 거 안 써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런 것들도 좀 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 강의 때는 항상 그 저희 수강생분들 다 써보시게 제가 안내를 하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이 디자인 이거는 특강이지만 제가 그 이번에 바이빌딩 클럽 4기를 오픈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품 만드는 그 전 과정을
좀 경험해보고 싶다 하면 바이오빌딩 4기에 한번 여기 오셔가지고 한번 내용 한번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리뷰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27개 리뷰가 있으니까 여태까지 들어보셨던 분들이 남긴 리뷰 보시고 도움이 될 것 같다 하시면 신청하시면 되고, 코딩을 모르셔도 모바일 앱을 만드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모바일 앱을 만드는 과정이고, 이제 실제 서비스를 만들 때에 필요한 것들이 뭐가 있는지부터 시작을 해서 기획하고, 디자인하고, 랜딩 페이지 만들어서 이제 뭐 수요 조사하고 이런 것들 까지 다 이제 설명을 드리니까 여러분들이 좀 만들고 싶으신 것들, 그리고 AI 하네스도 되게 좀 깊게 다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제로 어떤 서비스를 만들든지 간에 AI 하네스를 직접 구축을 하셔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뭐 깃허브라든지 아니면 뭐 데이터베이스 서버 활용하는 법들, 그리고 이런 사용자 행동 데이터 그런 수집하는 데이터 분석들 붙여서 그거를 이제 제품 개선까지 이어지는 어떤 그런 과정들, 원리 같은 것도 설명을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광고를 붙여서 이제 수익화하는 방법들, 실제로 광고를 붙여보기도 하고요. 네. 이거를 이제 투두 앱을 만들면서 이렇게 해보는데, 저번 이제 기수부터는 제가 원래는 디자인을 다 해가지고 드렸었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각자가 만들고 싶은 투두 앱을 다 만들게 열어드렸어요. 되게 재밌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그거를 가지고 실제로 다투대시라는 투두 앱을 아예 앱스토어에 올려가지고 수익화 하신 분도 계시고요.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여러분들 오늘 디자인 관련된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다음 주가 저 출간 연계 특강으로는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막 강의하고 수강생분들이 이제 투두앱 만드는 거 이제 뭘 만들 수는 있겠는데, 결국에는 이 앱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부터는 사용자들 피드백을 받으면서 이제 계속 업데이트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운영하는 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셨어요. 그래서 운영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제 그 내용을 다음 주에도 한번 더 다룹니다. 그래서 3번 기획했었던 특강이 다음 주로 끝나게 되고, 저희 이 4기는 8월 8일부터 시작이에요. 8월 8일부터 시작이고, 지금 얼리버드여서 10% 할인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은 20명이고, 제가 이 설명을 안 드렸군요. 매주 토요일 아침에 오전 9시부터 12시에 이제 진행을 하고, 보통은 제가 항상 이걸 넘겨요. 그래서 한 4~5시간씩 매주 하고, 네, 그리고 이제 디스코드 채널 같은 거 따로 열어서 다들 이제 궁금해 하시는 것들 가이드 안내 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운영 특강도 궁금하신 분들은 네, 제 링크 공지사항에 있으니까 바이오빌딩 클럽에, 네, 거기에서 신청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질문을 그래서 좀, 네, 받으면은 좋을 것 같은데요. 시간이 벌써 이래서 일정 있으신 분들은 나가셔도 좋고, 아니면 뭐 저는 따로 일정이 없어서 여러분들 질문 있으시면 그것들 답변해 드리고 마무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일단 올라온 게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비개발자인데, 아하, 아하,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네, 아기가 중요하죠. 네. 음, 강의 내용도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오늘, 네, 제가 디자인을 잘해야 되는데 잘한지 모르겠네요. 네. 네, 김하은 님이 프롬프트를 넣을 때 이렇게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하라 라고 하는 게 좋을까요? 예를 들면 그라데이션 쓰지 마라 라고 하는 게 좋을지, 단색으로 해 하는 게 어떻게 나을지 모르겠다.
일단은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어, 예를 들면, 요즘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모델이 좋아지면 여러분들이 막 하네스를 만들면서 지시사항으로 많이 넣어놨었던 게 사실 의미가 없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하느님이 그라데이션 쓰지 마 라고 했을 때, 이제 그거를 그냥 모델이 좋아지면서 점점 그 그라데이션을 안 쓰는 방향으로 얘가 진화를 해버려서 나중에는 하지 마라는 프롬프트도 필요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 지시 사항이. 근데, 음, 어떻게 해라라고 하는 거는 되게 강력한 지시 사항이잖아요. 음, 상황에 따라 근데 다를 것 같긴 합니다. 이게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문제다 하면 그런 것들도 이제 당연히 그걸 입력을 해야 되고, 왜냐하면 실수를 하지 않게끔 만드는 게 일단 하네스에서 제일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어떤 실수를 했을 때 보통 우리가 얘가 잘 못하네. 그래서 그걸 잘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실수하지 마.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그 하네스의 지시사항을 넣으실 때는 아마 이렇게 하지 마라는 지시사항을 많이 넣으실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은 하은님이 어떤 워크플로우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게 어떤 모델이 와도, 아무리 그 모델이 좋아지더라도 이 워크플로우는 거쳐야 돼. 예를 들면, 내가 아이디에이션을 할 때는 항상 노션을 쓸 거고, 노션에 적어 놓은 PRD를 기준으로, 예를 들면 피그마 MCP를 이용을 해서 디자인을 할 거고, 그리고 피그마 MCP를 이용을 해서 이제 개발을 할 때, 거기서 이제 디자인된 거를 개발을 할 때는 항상 예를 들면 플러터 프레임워크를 쓸 거다. 이렇게 아예 워크플로우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해라라는 지시사항을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다를 건데, 근데 이제 생각하시기에 만약에 이거를 했을 때 이 친구가 더 잘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을 막을 것 같다. 그런 것들은 안 쓰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네, 딱히 예시가 생각 안 나는데, 근데 요즘에 AI 이렇게 엔트로픽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나오시는 분들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지시사항을 너무 스트릭하게 쓰지 말라고 하시거든요. 그 가능성을 열어두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하셔가지고 너무 강한 지시사항은 정말 쓰면 안 되는, 정말 하면 안 되는 실수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시고 그게 아니면은 조금 약하게 쓰신다거나 아니면 뭐 아예 그냥 쓰지 않고 그냥 좀 열어두는 어떤 그런 방향을 좀 택하시는 게 최대한 그 AI의 가능성을 활용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가영님이 디자인 시스템 같은 경우 하나를 만들어서 여러 프로덕트에 사용하시나요? 아니면 프로덕트에 맞게 다 다르게 관리하시나요? 어, 디자인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다 다르죠. 왜냐면, 음, 프로덕트가 가지고 있는 성격이나 이런 게 다 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토큰은 좀 비슷한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베이스가 되는 토큰. 뭐 컬러 토큰이나 뭐 여백 토큰이라나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변수들은 있는데 그 안에 있는 값들을 조금 바꿔서 쓰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면은 어떤 서비스는 굉장히 공간을 타이트하게 쓰고 싶어서 되게 그런 여백 같은 것도 기본 여백을 되게 작게 설정을 해놓고 쓴다거나 그럴 수도 있는데 어떤 데에서는 조금 더 여유로운 느낌을 주고 싶어서 그런 기본 여백의 값을 조금 더 높여서 이제 사용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죠. 그리고 그 각각의 앱에서 뭐 보통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뭐 리스트 아이템이나 뭐 버튼이나 이런 것들도 물론 공용 어떤 디자인 시스템 하나 만들어 놓고 그걸 가져다가 쓸 수도 있긴 하겠지만 요즘에는 딱히 왜냐면 토큰 시스템 만들고 이런 게 AI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막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굳이 그렇게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데이비드 킴 님이 개발에서 보안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도 들은 것 같은데 실제 보안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은지 궁금합니다. 아, 있어요. 있고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이미지 생성하는 어떤 그런 서비스를 만든다고 쳐봐요. 그러면 이미지 생성을 할 때 예를 들면
뭐 나노바나나라든지 아니면 챗GPT 같은 거를 이제 토큰을 받아가지고 그 서비스에서 그 제미나이나 이런 것들 쓰려면 API 토큰을 받아서 쓰겠죠. 근데 그 토큰은 그게 유출이 되면 다른 사람들도 그거를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예를 들면 나쁜 마음을 먹고 엄청나게 많은 의미 없지만 엄청나게 많은 토큰 많이 잡아먹는 그런 이미지 생성 프롬프트를 이용을 해서 막 과금을 엄청 시킬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거는 뭐 데이터 유출이나 뭐 다른 뭐 사용자들의 데이터 유출 뭐 이런 거는 아니겠지만 그런 비용적인 측면에서 되게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보안 측면에서는 사실은 예를 들면 사용자의 데이터가 유출된다. 이런 것들은 뭐 요즘에는 그 투팩터 어센티케이션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다 저희가 뭐 직접 여러분들이 직접 로그인을 구현하고 이렇게 했을 때는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그게 만약에 아니라면 네. 레피드 링크가 네. 그게 만약에 아니라면 굳이 그 막 보안에 대해서 막 엄청 걱정을 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예를 들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알려드릴 때 저 네, 링크 보내드립니다. 제가 알려드릴 때는 저희가 뭐 구글 그 이제 로그인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는 로그인을 구현을 할 때는 저희가 직접 구현하는 게 아니고 구글을 통해서 로그인 인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보안 이슈에서 그렇게 막 문제가 될 일은 잘 없어요. 네, 근데 이제 토큰 유출되고 이런 것들은 되게 해 주셔야 되죠. 네, 근데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그거를 모르고 계실 때가 문제지, 보안이 문제라고 하던데 한번 점검해 봐야겠다. 이런 것들 할 수 있으시다면, 그러면 이제 배포하시기 전에 AI한테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내 앱에서 보안 리스크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물어보시면 그런 걸 이제 이거 쭉 리뷰를 해줄 거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하나씩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정다은 님이 피그마로 개선한 걸 보여주셨는데 MVP 웹 서비스 만들 때 클로드 코드로 바로 시작해야 되는 건가요? AI스러운 디자인 개선은 어느 시점에 진행하는 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AI스러운 디자인 개선이라는 거는 사실 음, 아예 일어나지 않게끔 만들어 주시면 제일 좋아요. 그렇게 하려면 이제 이런 스킬들 중에서도 이런 AI 슬롭을 없애는 스킬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AI 슬롭 이렇게 치면 아마 제가 이거를 좀 몇 개 찾은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요런 스킬들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AI가 주로 만드는 이런 스킬들, 그 슬롭들. 그래서 요런 자주 발생하는 얘네들이 만드는 이런 문구 같은 데서 이렇게 만드는 이런 AI스러운 문구들 이런 것들을 이제 디텍트 해가지고 감지해서 이제 없애주는 이런 스킬들을 만들거든요. 디자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게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네, 슬롭 스킬 뭐 이런 거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음, 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 강의 내용을 좀 준비를 하면서 제가 여기서 이제 정의했었던 이 AI스러운 것들, 이런 것들을 좀 개선하는 스킬을 제가 만들어서 전달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이거는 한번 정리를 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작동하는지도 한번 봐야 되고 이래서 시간적인 여유가 좀 없었어요. 네. 그리고 이은성 님이 실무적으로 AI 냄새가 많이 나는 디자인 페이지 수정할 때 AI에게 지시해서 수정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해당 내용은 디자이너가 수정하는 게 나은가요? 장기적으로 볼 때 AI한테 시키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AI가 이런 게 AI스러운 거구나를 알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셔야 그 다음에 같은 실수를 안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지시를 할 때 이제 AI 하네스를 좀 이제 구성해서 쓰실 줄 아는 분들은 이라면 그러면 디자인 스킬 같은 거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디자이너 에이전트를 만들어서 이제 활용을 하실 텐데
그 AI 에이전트나 혹은 스킬 지침 사항에다가 이제 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스킬 같은 경우에는 어 제가 여기에 보시면 그 강의에서 이제 AI 하네스에 관한 내용들을 다루거든요. 그 AI 하네스가 보통 이렇게 구성이 돼요. 그래서 이제 클로드.md가 있고 이런 스킬이라든지 에이전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전트를 만들거나 아니면 스킬을 이렇게 만들면 스킬 안에 이런 references라고 하는 거 그런 폴더가 공식적으로 지원이 돼요. 그래서 이 여기 안에다가 예를 들면 이 안에 예를 들면 AI 슬롭.md 뭐 약간 그런 파일을 하나 만들어서 AI 슬롭이 어떤 것인지를 막 설명하는 이제 글을 여기다가 작성을 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 스킬이 발동을 할 때는 항상 이 AI 슬롭.md 파일을 읽어서 절대로 요런 애들은 이제 디자인할 때 구현하지 말아라. 혹은 그렇게 구현이 된 애들이 있으면 수정해라. 라는 이제 지침사항을 여기다가 넣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하면 이제 그 디자인을 할 때 그 여러분들이 이제 작업을 같이 하시다가 보면 계속 발견되는 AI 슬롯들이 하나씩 생길 거예요. 그럼 이제 그거를 계속 그 레퍼런스에다가 계속 넣어서 그 장기적으로 계속 볼 때 그 스킬을 개선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원하는 디자인을 계속 할 수 있게끔 그 데이터가 어딘가에 쌓여 있게끔 구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 AI 에이전트 그 하네스를 구축을 하실 때. 네.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게 장기적으로 볼 땐 좋고요. 네. 디자인 지침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 좋나요? 디자인 지침에는 일단은 여러분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를 하지 말아라는 유의 것들이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저도 보통은 하면 이런 건 이렇게 하지 마. 이거는 안 좋으니까 하지 마. 약간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되고 근데 이제 워크플로우 측면에서는 저는 항상 디자인할 때 펜슬 MCP를 사용을 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디자이너 그 에이전트가 일을 할 때는 항상 펜슬 MCP를 사용을 해라. 약간 이런 식으로 좀 긍정적인 지시문은 그 꼭 이제 워크플로우 측면에서 그 어떤 지시사항이 있을 때 그 내리게 되고 그게 아니면은 보통 약간 실수하는 것들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지 마.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앱 디자인할 때 폴더블 기기 대응은 어떻게 하시나요? 펼친 사이즈로 다시 디자인을 만드시나요? 아니요. 음, 디자인이 레스폰시브 요즘에는 그 반응형 디자인이라고 브라우저 혹은 기기의 너비에 따라서 이제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어서 그 페이지마다 이렇게 최적화하는 그런 방식이 있어요. 사실 그거를 잘 하면 어떤 기기든 사실은 뭐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면 폴더블 기기라고 해도 만약에 펼치면 그냥 예를 들면 타블렛 사이즈가 된다. 그러면 타블렛 사이즈 보통 그 브레이크 포인트가 모바일, 타블렛, 데스크탑, 그리고 와이드 데스크탑 약간 이렇게 그 네 가지 기기를 타겟해서 그 세 가지 브레이크 포인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 브레이크 포인트만 잘 대응하게끔 만들면 그렇게 막 디자인이 막 터지거나 그런 문제는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뭐냐면 뭐 약간 정말 그 기기 이제 너비가 달라졌을 때 완전히 다른 UX를 좀 주고 싶다든지 약간 이렇게 됐을 땐 좀 더 복잡해지지만 네, 그래서 보통 그 질문하신 거에 이제 말씀을 드리면 반응형 디자인으로 그 대응을 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안설이 님이 클로드 코드로 하네스를 구성해서 랜딩 페이지 디자인한 후에 페이지별 섹션별로 지시하면서 수정을 하고 있다. 네, 레퍼런스 사이트를 전달해줘도 스타일을 완벽하게 반영하진 않더라. 오늘 강의에서 말씀하셨던 폰트 웨이트나 라인 하이트 같은 부분이 그렇다. 네, 일일이 지정해줘야 되냐? 아니면 제가 사용한 디자인 시스템 스킬에 영향을 받아서 고집스레 수정을 안 하는 걸까요? 어, 그, 여러분들이 이렇게 디자인.md 파일을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얘네들은 스타일 가이드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냥 설명서일 뿐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기반으로 뭐를 한다고 하더라도
얘가 하드 코딩 돼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얘를 하드 코딩 돼서 들어가지 않게끔 토큰을 변수로 아예 세트를 하나 만들어서 관리를 하게끔 유도를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약간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디자인.md가 디자인 시스템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아니고 얘는 그냥 설명서일 뿐이에요. 그래서 얘를 기반으로 디자인 시스템을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토큰을 토큰.점 뭐 토큰.점 이제 뭐 JS 이런 것들은 여기에 이제 토큰 실제로 이 토큰들이 이 프라이머리 포커스, 프라이머리 온 다크 뭐 이런 애들이 이제 변수로 정의가 되거든요. 실제로 이제 그 AI가 가져다 쓰는 거는 그 JS 파일, 이 자바스크립트 파일이라든지 뭐 타입스크립트 파일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모바일 같은 경우는 뭐 다트 파일이라든지 어쨌든 변수의 어떤 그 형태로 읽을 수 있는 그 정리된 파일이 하나 필요해요. 그리고 그게 고정적으로 되어 있고 있어야 그 AI가 조금 실수를 덜 합니다. 얘네들은 그 AI가 이 컨텍스트 로트라고 들어보셨겠지만 이 컨텍스트가 다른 작업들을 하면서 막 엄청 많이 쌓이면 썩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또 길게 이 디자인.md 파일이 막 짧지 않을 거거든요. 이게 더 길어지고 하면 또 이제 얘가 다 이해하지 못하고 실수를 계속 범하기 때문에 그런 실수를 하지 않게끔 만드는 그런 장치들을 계속 그 마련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일이 지정한다기보다는 너 지금 여기에 정의해 놓은 토큰들을 지금 여기에다가만 두지 말고 뭐 예를 들면 토큰이 모여 있는 토큰을 정리해서 너가 바로바로 가져다가 쓸 수 있는 그런 곳을 만들어서 그 이제 해놔라.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케아로 따지면 얘는 그냥 설명서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JS 파일 같은 경우는 이케아 거기 이제 가구를 받으면 그 막 부품들이 있잖아요. 그 부품 파일이 JS 파일인 겁니다. JS나 뭐 다트나 뭐 그런 데죠. 그래서 이제 이 설명서를 읽고 실제로 그 이제 변수라든지 어떤 토큰 값은 거기에 가서 찾아서 쓰게끔 만들어야 돼요. 네. 그러면 이제 서리님은 관리하는 게 물론 이 설명서도 관리하지만 실제 그 토큰들이 정의되어 있는 그 파일에 가서 얘가 지금 제대로 정의를 해놓고 사용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네. 이해가 좀 되셨을까요? 질문하실 분들은 다 질문을 하신 것 같아서 네. 오늘 또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네.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운영 관련된 내용도 잘 준비를 해볼 테니까, 네, 꼭 와주셨으면 좋겠고요.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